자, 1876번을 보면 합성함수로 나와 있는데, 일단 뭐, 합성함수 나와 있더라도 F0은 구할 수 있겠죠? fx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할 것은 F3을 구하시오네. 그러면 우리는 x 대신에 3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3 이렇게 쭉 집어넣어 볼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크게 뭐 합성함수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뒤에 있는 3은 따로니까 따로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일단 항이 10개고 공비가 3이고 이쪽으로 갈 때 공비가 3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도 3이죠? 그래서 여기가 R-1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봤을 때 3 하고 3의 개수가 10개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저식은 여기다 정리하자. 2분의 3 하고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답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내비두고 얘를 전개했을 때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래서 얘를 전개한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요 3을 더하면 플러스 2분의 3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를 2분의 3하고 3의 10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만들면서 최종적인 정답을 하시오.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합성함수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식 정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정도 마무리할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부분합이라는 걸 갈게. 부분합. 자, 정말 어려운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좀 잘 봐줘요. 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 합이 어떤 세 개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일단 얘 그냥 SN 공식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n 대신에 2n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n 대신에 2n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한 거냐면 합차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SN이죠. 이렇게. 맞죠? 그랬더니 S의 2n이라는 것은 Sn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제곱이래.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공식, S의 2 차이 나는 거 나왔을 때 나누면 R의 n제곱 플러스 1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n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n 대신에 3n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n 대신에 3n이 들어가면 얘는 세제곱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렇게 얘가 sn이야. 그럼 요번에 따로 적을 필요 없이 그럼 sn으로 나눠줬더니 sn분의 s의 3n이라는 것은 우변에 남아있는 게 아래 n제곱 플러스 1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래 2n제곱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외워야 되는 이런 공식. 자, 요 두 가지 공식은 외워두면 빨리 풀 수 있고 못 외우면 저식을 전개해서 해야 되고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근데 여기 오는 n이라는 것은 요 숫자가 일단 오는 거고 2 차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똑같이 오는 거긴 한데 그거 2배 한 거도 하나 더 붙어야 된다는 거, 요런 거 좀 잘 기억을 해놔봐. 그래서 요거 바로 가볼게. 자, S에 2n이 있고 S에 4n이 있고 2개 차이 났네, 그지? 그러면 S에 6n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해보자. S에 4n
나누기 S의 2N은 이렇게 아니지. S의 4, S의 2죠?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R에 요거를 가져와서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딱 되겠죠? 그 다음에 S의 6에서 S의 2를 나누면 얘는 당연히 R제곱 플러스 1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R의 몇 제곱? 얘 2배 한 거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여기서 나눴더니 S4 20에서 S2 16을 나누네? 그러면 20 나누기 16. 그러면 여기가 4분의 5다. 그래서 R제곱이 얼마? 4분의 1. 그랬더니 요 식에 가지고 오면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제곱한 R의 제곱 1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맞는데? 뭔가 이상한데? 얘가 얼마지? 16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16. 그러면 16분의 21.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S6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S6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16분의 21에서 요 S2를 우변으로 넘겨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2 곱하기 16 했더니 얘가 21이다. 이렇게 딱 나오네. 그래서 R-1분의 공식을 안 쓴 것 뿐이지 그래도 얘가 좀 복잡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 말고 조금 더 빠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빠른 방법. 등차 수열을 할 때 부분합을 한번 했습니다. 그럼 등비 수열도 부분합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자, S2, S4, S6은 다 2개씩 차이나. 그래서 처음 2개의 합, 그 다음 2개의 합, 그 다음 2개의 합. 그래서 2개씩 묶어.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이 16.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가 20.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4가 되겠죠? 그러면 등비 수열도 똑같은 개수씩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얘가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얘를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여기가 1 나와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이 21이다. 얘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잘 적어놔. 물론 위에 있는 공식도 나중에 어딘가 사용이 되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 생각을 좀 하시고 출발을 하도록 하죠. 됐죠? 79, 80 다 이 방법으로 가능. 81도 가능. 근데 불행하게도 82는 그렇게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 자, 그래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가볼게. 자, 82번. 자, 왜 그렇게 이 부분합을 이용할 수 없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 짝수 번째 항만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첫째 항, 공비를 판단하고 할게. 원래 여기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첫째 항이니까 AR이야. 그러면 AR이 첫 번째 항이고 항이 2개씩 차이 나는 것들의 합이기 때문에 공비는 R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출발해야 되겠죠? 이제 요거는 따로따로 해서 이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연립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여기서 할 거 얘는 R-1 공비-1 첫 번째 항 공비의 개수 -1 요거 했을 때 180.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자 공비-1 첫 번째 항 AR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공비 R 제곱인데 얘가 개수가 5개인데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랬을 때 45. 자, 그러면 이제 요식을 가지고 올 건데 조금 분리를 시킬게. 분모에 있는 R-1, R 플러스 1 중에서 R-1만 가지고 오고 R 플러스 1은 따로 뺄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와 얘만 가지고 올게. 그래서 A하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R이 이렇게 딱 남았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얘가 지금 이쪽에 있는 180이죠? 그래서 180. 그러면 결국 R 플러스 1분의 R, 얘가 180분의 45 이렇게 만들어지죠? 180분의 45, 4분의 1이네? 그러면 요식 2개 이용하면은 공비 R 값이 쉽게 나오겠네. 형사님 필기 안 해? 우와, 저씨. 넌 체육대회도 안 갔다 왔잖아. 와, 민찬이하고 승우하고 완전 익었다? 멀건데? 우리 선우도 멀겋고. 와. 되게 많이 그을렸네? 큰일 났네. 자, 유형 13 갈게. 자, 요것도 등차수열에서 나왔던 유형입니다. 어떤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게 뭐보다 크도록 하는 뭐 조건을 찾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어려운 게 거의 없는데 대부분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90번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90번으로 가볼게. 890번. 요건 좀 쉬운 유형입니다. 자, 890번에서 일단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SN이라고 하는데 그 SN에서 1을 빼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1000분의 1보다 작으려면 n값은 얼마야 되느냐? 아, 그 n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분의 2고 그 다음에 공비 R 값이 3분의 1씩 계속 곱해져 나간다는 걸 판단하고 출발해야 되죠? 자,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R을 써야 된다. 1-3분의 1. 첫 번째 항 3분의 2 하고 1-3분의 1의 n제곱 얘가 SN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분모가 계산을 했더니 3분의 2야. 그럼 분모랑 여기 있는 얘랑 사라지면서 결국 얘가 SN이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SN에서 1을 빼면 얘가 사라지고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결국 좌변이 3분의 1의 n제곱 얘가 1000분의 1보다 더 작아지기 위한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좌변이 3의 n제곱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면 3의 n제곱이 역수치하면 1000보다 크기 위한 n값은 몇부터 가능합니까? 인형아, 몇부터 가능하니? 와, 예전에는 생각을 하더니 이제는 몰라요. 이렇게 그러네. 형사가 몇부터 가능하니? 7. 그렇지. 3의 6제곱이 729니까. 외워라. 그러면 n값이 7 이상 가능하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죠. 집중해라, 인형아.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생각해? 실전 유형 14번 별표 치시고. 제일 어려운 유형이다. X? 왜? 이 유형은 안 맞추겠다.
그래서 내가 기본 방법 설명해주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줄 거지 않니? 자, 일반적으로 A1부터 AN까지 더한 것을 뭔가를 구했는데 더하래. 뭐 한 것을? 역수치한 것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구하시오. 자, 첫 번째 항이 A면 역수치한 수열의 첫 번째 항은 A분의 1. 첫 번째 항이, 아니, AN의 공비가 아니면 역수치한 것도 공비가 역수가 되는 거야. 그냥 역수가 되는 거야. 요것만 생각하고 그냥 출발해주면 돼. 다른 건 없어. 그래서 대표 유형으로 설명을 해볼게. 5개씩 있다. 자, 원래 있던 거도 5개, 역수치한 거도 5개, 개수가 같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를 때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기본 공식으로 가볼게. 얘는 R-1, A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31이다라고 해서 그냥 딱 끝나버립니다. 아, 또 곱도 나왔어? 곱을 해야 되네. 자, 그 다음에 합이 이렇게 되고, 자, 곱을 생각해봐. 첫 번째 항 곱하기 두 번째 항 곱하기 두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 AR 제곱, 네 번째 항 AR 세제곱, 다섯 번째 항 AR 네제곱. 요렇게 했을 때 당연히 A가 5개 있죠? A의 5제곱. 지수는 1부터 4까지 합이니까 R의 10제곱. 즉, 묶었을 때 AR의 제곱의 5제곱이 얼마다? 1024다. 이렇게 나왔네. 아, 곱까지 나오고 더 귀찮네. 자, 그러면 역수치한 걸 가볼게.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아니,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여기 쫙 이렇게 줘. 잘 봐. 자, 요거는 R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으면 역수를 취하면 R은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요 공식 쓸게. 1 마이너스 공비 역수 취한 거. 첫 번째 항, 역수 취한 첫 번째 항. 그리고 1 마이너스 공비의 개수 제곱. 요렇게 된 이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되네. 자, 이제 이거 정리해서 저게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저게 나오게 만들어야 돼. 차차리 갈게. 이해 안 되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해라. 분모 통분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분모도 통분, 분자도 통분. 아무도 나랑 말하기 싫구나. 아, 우리 민기가 없으니까 대답할 놈이 없네. 아, 쌤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한 명 또 누구더라? 아, 학원 가려고 학교에 책도 챙겨갔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럼 온 애들은 뭐야, 그지? 안 온 애들 내가 철저히 보충을 시킬게. 10시 이후에 남겨가지고. 우리 연수 왔는데 우리 인형이는 안 왔지. 잘 봐요. 잘 봐요. 분모, 분자 되는 거 맞지? 근데 얘를 무조건 활용해야 돼. 자, 그래서 두 개로 분리시킬게. 분모 쪽에서 나는 요것만 쓸 거야, 일단. R-1만 필요해. 그럼 여기에 AR의 5제곱은 따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분자가 되는 것 중에 얘만 필요해. 근데 A는 없어, 일단. 신경 쓰지 마. R의 5제곱 마이너스 1만 필요하고 여기 있는 분자가 되는 R 값은 요로 뺐다. 그럼 끝난 거야,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A가 지금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A를 곱하면서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됐나? 됐죠? 자, 그랬더니 요 값은 지금 31이라고 나왔고, 자, 여기서 R 값이 약분됩니다. 요거 약분되고 얘 4제곱으로 되면서 요게 뭐가 되냐면 AR 제곱의 제곱이야. 여기서 AR 제곱은 4죠, 4. 그러면 그거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16분의 31,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네. 어우, 정말. 잘 정리해놔봐. 내가 빠른 공식 적어줄게. 오, 지우고 다시 적었어. 오, 내 말 좀 들어주네. 그럼 그러겠지. 뭐 필기하는 것까지 네 간섭을 받아야 돼? 말. 그래서 그런 생각 하지 않았지? 연필 깎을 때 되지 않았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뭉퉁한 걸로 해?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 요거 뭐였니? 역수의 합이야. 막 이 역수의 합을 정리하고 정리했더니 뭐가 튀어나온대. 얘가 뭐니? 그냥 SN이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럴 때 첫 번째는 무조건 개수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개수가 뭐든 여기 A에 대해서는 지수가 제곱이 무조건 올 겁니다. 요거는 변함이 없어. 근데 뭐가 왔냐면 아래 4제곱이 왔지. 개수가 우리 몇 개씩 한 거야? 5개씩 한 거지. 그럼 여기는 무조건 지수가 하나 작은 아래 n-1제곱분의 1 이렇게 오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외워두면 이딴 작업들은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풀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르게 가볼게. 그럼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딴반에는 안 가르쳐줬는데 큰일 났네. 나중에 가르쳐줘야 되겠다. 자, 요거를 A 곱하기 AR의 n-1제곱으로 할 수 있죠. 상관없잖아.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 곱하기 끝항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돼. 무조건. 요게 더 쉬운 표현이야. 자, 잘 봐봐. 그러면 이게 근데 이거 외우기, 어차피 내가 그 공식 적어줄 거니까 시험 직전에 딱 보고 들어가야 돼, 이거. 그러면 저 레벨 3에 나와 있는 거 가볼게. 물론 아닌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는 잘 보니까, 10개가 끼어있고 막 복잡해. 그럼 총 12개가 있긴 해. 근데 이렇게 쫙 더한 거랑 역수를 취해서 쫙 더한 거랑 개수가 동일하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요거를 그냥 합 S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그러면 좌변이 S는 되면서 M 곱하기 여기가 역수의 합이야. S10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냥 냅두자. 자, 그러면 여기에 적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역수의 합은
원래 있던 거의 합. 그래서 S 곱하기 이렇게 돼서 첫 번째 항 곱하기 끝항. 첫 번째 항 곱하기 끝항. 근데 첫 번째 항이 2이고 끝항이 30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한 n값은 이렇게 돼서 60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역수합이야, 역수합. 그래서 그냥 식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까다롭다. 그래서 요걸로 풀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해결이 그렇게 가능하구나. 나머지 문제들도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봐. 자, 유형 15 넘어갈게. 그럼 오늘은 등비수열을 끝내고 나머지를 할게. 유형 18까지, 19까지인가? 원리할게. 그 적금, 이거 연금 나오는 거 전까지만 할게. 자, 얘는 별게 없습니다. 물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하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40번째 항까지의 합은 10번째 항까지의 합의 몇 배니? 라고 이렇게 됐네. 자, 그런데 10개의 합, 20개의 합, 40개의 합 이런 식으로 개수가 10개씩 10개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걸로 이용해서 R-1을 쓰지 말고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부분합을 생각해봐. 그래서 물론 요 유형에서는 그 부분합을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합을 이용할 개수들이 저렇게 규칙적으로 있을 때 물론 30이 없었지만 그래도 10개씩 묶음이 있다는 걸 딱 떠올리면은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얘가 S의 10이지. 그런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4S의 10이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3S의 10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10개씩이 곱하기 3이 됐으니까 곱하기 3이 되면 9S의 10 곱하기 3이 되면 27S의 10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4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S의 10이 몇이 되냐? 그러면 4 플러스 9 하니까 13. 13에서 얘 더하니까 40 S10이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40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어떤 반에서 그냥 기본으로 풀었는데 너희 반에서도 떠오르네. 그러면 이 규칙으로 풀 수 있는 것이 901번은 이렇게 또 풀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902번이 어렵습니다. 자, 요걸로 가볼게. 자, 일단 우리는 준영아 S5에서 S4를 빼면 뭐가 되니?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까지 빼면은 다섯 번째 항만 남죠? 그래서 A에 5. 근데 얘가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A5 플러스 A4. 요걸 알아야지 저걸 풀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 A의 12 플러스 A의 11.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는 거죠. 저 흰색으로 된 것은 저렇게 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항상 합공식을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A에 관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 보자.
공비가 R이고 첫 번째 항은 모르니까 A의 전부 다 A의 12와 A의 11밖에 없어. A의 12라는 것은 AR의 11제곱이고 그 다음에 A의 11이라는 것은 AR의 10제곱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두 개 더한 거가 있을 때 얘를 두 개 더했다고 생각해봐. 공통인수가 뭐냐면 작은 놈이야, 무조건.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은 AR의 10제곱으로 묶으면은 R 플러스 1. 플러스 1 맞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AR의 10제곱으로 묶으면 R 플러스 1. 똑같이 나왔죠? 흰색 부분. 이제 A의 12에서 A의 12를 빼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 AR의 10제곱으로 묶으면 R-1, AR의 10제곱으로 묶으면 R-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너무 편하게 다 약분이 돼. 항상 작은 걸로 묶었을 때 약분되는 게 발생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R-1분의 R 플러스 1, R 플러스 1분의 R-1 얘를 계산했을 때 30분의 11. 그럼 R 값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공비를 구할 수 있다. 물론 통분하는 게 귀찮겠지만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 통분해보자. 두 개 곱하면 R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를 여기 곱하면 완전 제곱식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 얘를 여기 곱하면은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되면서 요거 요렇게 사라지네, 그치? 그러면 여기가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R제곱 플러스 1 얘가 30분의 1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계산하기 어려운데? 야, 넘기면 60 R제곱 플러스 60은 11 R제곱 마이너스 11 얘 빼면 뭐야? 49 R제곱은 마이너스 얼마? 뭔가 이상한데? 뭐 잘못한 거지? 틀린 거 찾아줘. 승우야.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헐. 다 틀렸네, 여기. 쏘리. 그러면 R제곱 플러스 1분의 4R. 이렇게 했을 때 30분의 11. 훨씬 간단해졌네. 그래도 돼? 틀린 거 보자. 되네? 저 계산하면 R값이 얼마 나오니? 11? 120? 인형아, 얼마 나오니? 뭘 꾸덕꾸덕해? 누가 책상에 쓰래? 인형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자. 준영아, 뭐 나왔니? 연수야! 11? 답은 5번이래. 아, 답 얘기하지 말걸. 아, 집에 가서 계산하라고 할걸.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이제 16, 17, 18. 딱 3개 남았네. 깔끔하게 마무리 되겠다.
시작합시다. 자, 등차 수열에서도 활용이 있었듯이 등비 수열도 활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풀어볼게. 자,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중간에 15년이라는 게 하나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 2005년, 그 다음에 2014도 해야 되겠네. 2015, 그 다음에 2024, 0까지 이렇게 되는 거 해볼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닌데? 아니네, 전체네. 20년 동안 입학생 수는 8,000명. 이렇게 되겠죠? 표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15년부터 24년까지는 얼마? 2,000명. 이렇게 만들어지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했던 거를 똑같이 생각해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 동안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년 동안이죠? 그러면 일단 전체 8,000에서 2,000을 빼버리면 여기는 6,000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한번 설명했듯이 요런 거 한번 가볼게. 지금 개수가 똑같아. 합으로 된 거. A의 1 플러스 A의 2가 뭐 P다. 그 다음에 A의 3 플러스 A의 4가 Q다. 예를 들은 거야. 자, 등비수열에서 개수가 똑같고 두 개의 조건이 있다. 개수가 똑같고 항번호 차이가 두 개, 항번호 차이가 두 개, 항번호 차이까지 똑같은 경우. 자, 얘는 A 플러스 AR이고 얘는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이죠. 그럼 얘를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이 되고 얘가 작은 항 AR 제곱으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이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누면은 요건 예를 드는 거 안 줘도 돼. 여기에서 요거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R 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개 있던지 상관없는데 차이 나는 게 2 차이 나면 그게 요 지수로 나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지수로. 요걸 잘 알면 지금 여기는 10개 합이야. 여기는 10개 합이야. 그러면 차이 나는 숫자가 10개 차이 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해지는 게 10개 차이 나.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나눠주면 R의 10제곱이 3분의 1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비수열의 특징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됐나?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2025년의 학생 수는 2005년의 학생 수의 몇 배인가? 그러면 R의 2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R의 20제곱은 9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R-1 공식을 안 쓰고 하는 요 요령을 잘 기억해야 돼. 요거. 그럼 준영아, A의 1 플러스 A의 2 플러스 A의 3은 P. A의 4 플러스, A의 5 플러스 A의 6 플러스 A의 7은 Q.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요거에서 요거를 나누면 R의 몇 제곱이 될까?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해서 하기가 너무 시간이 걸려서 빨리 외워놔야 되는 거야. 일단 개수가 같지? 전부 다 순서대로 봤을 때 몇 차이 나? 4 차이 나지? 그럼 차이 나는 게 중요하다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는 같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R의 4제곱 이렇게 딱 오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등비수열을 딱 표시해 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잘 기억해 놔야 돼. 필요한 부분은 필기하시고 한 문제 정도 더 하고 17번 유형으로 가도록 할게. 천천히 적어. 형사가 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니? 쉬는 날. 그렇지. 좋겠다. 쉬는 날.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6월 3일 수요일 선거날이 빨간 날로 지정이 됐니 안 됐니? 달력에 빨간 날로 돼 있나? 달력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안 쉬네. 아, 다음 주 월요일이 빨간 날이어도 우리는 진도가 느려서 와 째려보는 거 봐. 우와, 우와, 연수야, 쟤 좀 어떻게 해봐. 어? 진짜? 한 번 오고 한 번 빠지고. 빨간 날에 두 개니까 한 번 오고 한 번은 빠지고. 빨간 날 아닌데? 어? 그럼 뭐가 맞는 거지? 반만 수업하고 집에 가는 걸로? 아, 만약에 저것까지 쉰다 그러면 한 번은 오고 한 번은 빠지고? 네가 그 말 하는 거 아니야, 승호야? 둘 다 쉬고 싶어. 아, 죽을래? 야, 우리, 진도가 빠른 편이 아니야. 나도 쉬고 싶지. 그러면 쉬세요라고 하겠지, 우리 지승호는? 그렇지. 아,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야, 6월 말이 시험이잖아. 지금 거의 한 달 1주밖에 안 남았다? 딱 5주밖에 안 남았어. 엄청 안 남은 거야, 지금. 헉, 왔어! 이야! 이야! 늦더라도 왔네? 네. 착하다. 디프리 끝나고 온 거야? 네. 이야. 민기, 승리,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거. 환희, 씨. 뭐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길게 먹었어? 네. 술 한잔 했어? 저는 모험도 많이 해도 담배 안 하죠. 아니, 술은 할 수 있잖아. 담배는 건강상 그렇다 쳐도 술은 가끔씩 먹는 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보통 나이 많이 먹었을 때 할아버지들도 주무시기 전에 포도주 반잔 정도는 굉장히 좋다던데? 그래요? 어. 그래도, 야, 짜장면 먹었으면 탕수육도 먹었을 거 아니야? 탕수육 안 먹었어요. 그럼 짜장면 먹었어? 헐, 아니, 돈 좀 모아서 탕수육도 먹고 하지. 탕수육 먹으면 술 한잔 먹어야지. 아, 성일 수학여행 갔을 때 술 한잔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씨, 무슨 재미로 수학여행을 간 거야? 근데 제주도에 지인이 있는데 충분히 구해줄 수 있었는데 야, 엄청 친한 사람이 있거든? 뭐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을 때도 지인이 가서 물론 우리 아들은 중학생이었으니까 술을 못 마시겠지만 가서 뭐 먹을 거 다 사주고 있다던데? 치킨 한 6마리 들고 와가지고 주고 오고 내가 좀 챙겨 봐달라 했더니 진짜 야 씨, 너희 고등학생 때 술 한잔 얘기했으면 내가 해줄 텐데 진짜 아깝다. 자, 이거 가볼게. 자, 활용으로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매일 책을 읽기로 한 지우는 첫째 날에서 10쪽을 읽었대. 아, 그러면 A의 1은 10,
둘째 날부터는 전날에 읽었던 쪽수의 2배씩 늘린대. 아, 그러면 R 값이 바로 2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아, 그럼 400쪽짜리를 다 읽는데 며칠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계속 2배씩 해서 그냥 더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공비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 10 하고 공비 2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을 때 400쪽짜리의 책을 다 읽는다는 것은 그 날에 400쪽을 다 읽어도 되고 400쪽보다 더 많이 읽어도 되니까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그냥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얘는 공 하나 없애니까 40만 이렇게 남네. 그러면 당연히 몇이 들어가야 되겠니, 동아야? 이게 어제고 32대 체육대하고 머리가 완전히 다 포맷하고 간다 저게. 6제곱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서 6일 이상이니까 처음으로 읽는 것은 일단 6일 정도면 다 마무리 짓겠다. 그래서 글로 된 거를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 하나 했습니다. 2문제 했다. 3문제 정도는 숙제를 하시고. 자, 도형은 몇 문제가 있나? 4문제가 있지. 4문제 중에 여기도 2문제 정도는 하자. 그래서 방법을 조금 달리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17번 유형. 일단 한 변의 길이가 4인 삼각형이 존재한대. 자, 그런데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색칠되는 것을 S1, 넓이니까 S라고 표현한 거야. 첫 번째 넓이. 자, 그러면 넓이 S1이라는 것은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하고 A제곱 했을 때 첫 번째 넓이는 4루트 3이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남은 넓이에 다시 이렇게 해서 얘, 다시 이렇게 해서 얘, 다시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 되겠네? 공비는 뭘까 그러면? 이 주황색은 잘 생각해. S1을 구해놓은 요걸로 생각하면 요거를 3개 색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아, 그러면 S2는 S1 4분의 루트 3에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죠? 곱하기 4분의 1 한 건데 그게 몇 개가 색칠돼 있다? 3개가 색칠돼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미적분 투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거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뭐가 된다? 공비 R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넓이에서 뭐가 더 곱해졌니? 그래서 첫 번째 넓이를 구하고 두 번째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공비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공비가 1보다 작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3. 첫 번째 4루트 3 하고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3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지? 10개의 합이네. 그러면 10제곱 요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없애면서 여기를 16 루트 3으로 만들면 10개 넓이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 뭐 이상한데? 또 어디가 틀렸어? 미안하다. 첫 번째 넓이 틀렸네. 이 정삼각형 넓이만 구하고 그냥 끝나버렸다? 그거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루트 3.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러면 공비는 똑같나? 루트 3에
4분의 1한 거에 3을 곱하니까 공비는 똑같네. 1-4분의 3. 그래서 어땠더니 여기에 4가 붙어서 4루트 3이 앞에 붙어 있는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셨죠? 아, 오늘 너무 많이 틀린데? 아무도 집중 안 하네? 아니지? 내가 집중 못한 거지. 학생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지. 자, 일단 방법은 요 유형을 푸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종류다. 첫 번째 넓이를 구하고 두 번째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공비가 몇인지 하는 방법. 자, 그런데 요 문제는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 자, 두 번째 넓이를 구하는 게 귀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넓이가 뭐냐면 요 부분의 넓이가 첫 번째 넓이야. S1. 자, 그러면 S1이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6이죠.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넓이 36에서 뺀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인 4분원. 그러면 파이 r 제곱하면 36파이의 4분의 1이니까 9파이를 빼는 게 첫 번째 넓이. 됐죠? 자, 그럼 물론 두 번째 넓이를 구할 수도 있을 건데 두 번째 넓이를 구하지 않고 나중에 복잡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넓이를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거 있습니다. 잘 봐요. 자,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 요 길이는 얼마니?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니, 연수야? 양서가? 그래, 반지름이잖아. 4분원의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얘가 6이야. 그런데 첫 번째 구했을 때 요거의 대각선은 6루트 2죠? 6루트 2?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갈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얘하고 색칠된 것들이 닮음입니다. 그래서 길이 B 6 루트 2가 첫 번째 항의 대각선 길이였고 그 다음에 6이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야. 그래서 약분시켜서 루트 2 대 1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자, 그래서 길이 B를 먼저 찾았어.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면적, 넓이를 구하는 거야. 아, 그러면 넓이 B를 구해야 돼. 넓이 B는 제곱의 비율하고 똑같죠? 그래서 2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2대 1. 자, 그러면 우리는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대 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공비 R입니다. 그러면 얘를 2로 나눠서 1대 2분의 1이니까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공비다라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넓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 몇 배가 되는지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넓이 구하고 공비, 아니면 길이 B, 넓이 B 해가지고 공비, 이렇게 해서 항상 앞쪽의 거를 1대 몇으로 무조건 만들었을 때 그게 공비라는 거.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우리가 1대 뭐 구하는 거니 얘가 8개의 넓이의 합이라고 했네. 그러면 1-R 2분의 1 첫 번째 항 36-9파이 하고 1-R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해서 나오는 보기를 찾으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넓이 구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좀 다른 방법도 있으니 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L은 길이 B, S는 넓이 B를 의미한다라고 약자로 그냥 적은 거밖에 없다.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
마지막 유형하고 끝낼 테니까. 다 됐니? 안 되는 거 없습니까? 갑니다. 자, 등차 수열을 잠깐 복습하면서 등비 수열도 설명을 해줄게. 자, 등차 수열에서는 SN이 2차식인데, n에 관한 2차식인데, an 제곱 플러스 bn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됐을 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c 값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상수항이 존재해버리면, 즉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알아야 됐었고 얘도 알아야 됐었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았어야 되는데 등비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것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표현이 나와 있더라도 SN이 어떻게 표현이 나와 있더라도 무조건 아래 n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n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을 없애야 돼. 무조건 다 해서 n제곱으로만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n제곱으로 무조건 만들었을 때 앞쪽에 있는 얘와 뒤쪽에 있는 얘와 더했을 때 0이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대부분 등비수열은 이 첫째 항만 얘기를 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항은 잘 물어보지 않더라. 그럼 우리는 요것만 딱 기억하고 가면 돼.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SN 합식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로 이렇게 나왔을 때 A 플러스 B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것만 생각할게. 자, 가봅시다. 잘 봐요. N제곱이 나와 있니? 나와 있네. 됐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뭐니 했는데 생략돼 있지만 1이야. 여기는 3K네. 아,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두 개 더한 것이 0이 될 때,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식이 뭘로 바뀌냐면 SN이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로 바뀌죠. 일단 K값 하나 구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도 어차피 일반항을 구하려면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복잡하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A 1이라는 것은 S 1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1 집어넣어. 3 됐네. 그럼 첫 번째 항 3인 거야. 그래서 A의 n이라는 것은 3 곱하기 뭐의 n-1제곱 이렇게 오겠지, 당연히. 그럼 공비를 찾으려면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히 공비는 n제곱 밑에 있는 얘가 그냥 공비야. 그래서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차 수열하고 다르게 엄청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저거 하나만 딱 외우면 그냥 끝이야. 조금 더 가볼게. 쟤는 딱 보니까 n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7하고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쟤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문제도 있으니까 가볼게. A의 5라는 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AN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면 A의 5는 S5에서 S의 4를 뺀 게 A의 5야. 그럼 SN식을 그냥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3에서 뺀데 7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3을, 그러면 우리는 A의 5를 찾아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상수항은 무조건 날아갈 것이고,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어떻게 되니? 할 수 있겠니?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야?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잘 봐. 7 곱하기 2의 5제곱에서 뺀데 7 곱하기 2의 4제곱. 물론 계산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항상 지수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중요한 것은 지수가 작은 것으로 맞춰줘야 돼. 지수가 작은 걸로 맞춰줘야 돼. 계산을. 그러면 5제곱을 4제곱으로 만들려면 2를 하나 바깥으로 빼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2 곱하기 7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14 곱하기 2의 4제곱에서 7 곱하기 2의 4제곱을 빼니까 결국 7 곱하기 2의 4제곱. 그래서 7 곱하기 16을 계산해주면 얘가 A의 5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는 일반항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A의 1만 하면 되겠네. A의 1은 S의 2라고 같으니까 7 곱하기 2 마이너스 3. 그래서 11. 그러면 계산이 편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항부터 이루어지는 식이더라도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연수? 준영이는? 됐어? 민영이도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둘째 항부터 이루는 것도 일단 한번 해봤고, 첫째 항부터 이루는 거는 문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얘도 한번 가볼게.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 값이, n번째 항 SN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첫째 항부터 공비가 5인 등비수를 넣는데, 그럼 우리는 공비가 5기 때문에 얘가 5야.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곱해져 있는 게 1이야. 그러면 더해서 0 되려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Q 값은 2. 자, P가 5고, 그러면 제곱하면 25. Q가 2니까 제곱하면 4. 그러면 더하면 29.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죠? 이해 되셨죠? 됐니?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오늘의 한 번 더 가자. 1917번 갈게. 1917번. 자, 얘가 이제 내가 강조했던 n제곱이 아닌 식이기 때문에 n제곱으로 만들려면 sn이라는 것은 3을 바깥으로 빼서 6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무조건 n제곱으로 맞춰주고 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얘랑 더해서 0 되려면 k 값이 마이너스 6이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되죠. 자, 그러면 니은 해석한다. 니은은 첫 번째 항 A1이라는 것은 S1이야. 1 집어넣으면 3, 6, 6, 3, 18에서 얘를 빼니까 12. 맞죠? 그 다음에 공비 R이라는 것은 N제곱 밑에 있는 요 놈이니까 3인 거도 맞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됐네? 그럼 디귿 가볼게. 자, 다시 디귿. 2SN. 여기다가 2배 하래. 여기다가 2배 하면은 1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2라는 거에서 뭘 더하래? 첫 번째 항을 더하래. 그러면 12를 더하래. 그러면 얘는 사라지면서 요식만 남는 거죠? 그럼 요식을 봤을 때 n제곱 밑에 있는 공비는 3이다 판단할 수 있겠죠.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18번 유형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19, 20번 유형은 적금, 상환, 이거는 저번에 언급했듯이 들어가는 학교들만 해주겠습니다.
자, 테스트 채점하고 개수를 보내자. 전에 개수 안 보낸 것도 다 보내라.